8월입니다. 한국은 진짜 덥죠? 밴쿠버도 요새 많이 더워요.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은 이렇게 냉국수를 먹는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먹으면 나름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해서 식사를 하기 딱 좋아요. Something missing though. What is missing? Ah, 손이 모자라 주머니에 넣었던 수저를 남편이 제 위치에 바로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Who's on the inside, right? yep. 숟가락과 젓가락의 순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히 준비했어요. 예전에 만들어뒀던 닭육수에 나박김치 그리고 식초 조금 뿌렸어요. 자연스럽게 찍으려고 식탁 앞에 카메라 세팅을 해놨더니 남편이 당황스러워하네요. Are we filming? Thank you. 이제는 식탁 앞에 카메라 들이대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쑥스럽습니다. Go ahead. Let's see. Mm. Oh, it's good. Perfect. Delicious. Thank you. You missed a thank you. Take two. No, Oh. don't ruin it. It's really good. 냉면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시원한 평양식 물냉면을 좋아하지만요. 그냥 쉽게 나박김치에 말아먹는 것도 아주 좋아해요. 절일 필요가 없는 나박김치는 10분만 일하면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두면 여름철에 아주 요긴하죠. 거기에 냉면의 감칠맛을 살리려면 고기 육수를 만들어 섞는데요. 정통으로 하자면 홍두깨와 닭뼈를 삶고 각종 야채와 건멸치 등을 따로 삶아서 섞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냥 있는 대로 대략 한꺼번에 넣고 육수를 내도 무방합니다. 정 안 되면 치킨 스톡이나 비프 스톡 파는 거 사서 김치 국물에 섞어도 아쉬운 대로 먹을만 합니다. 그럼 나박김치 만드는 법과 아주 쉽게 국수 삶아서 상 차리는 저의 방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이거는 지난 6월에 만들 때 찍어둔 영상이에요. 집에 있는 거 대충 모아봤어요. 비율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알배추를 사용하는 게 맛있지만 저는 그냥 있는 거 썼어요. 무는 푸른 쪽이 더 맛있고요. 양파도 넣어주고 생강은 많이는 안 들어가도 조금은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늘 준비하시고 파는 쪽파가 맛있죠. 배가 좀 들어가줘야 또 제맛이고요. 청홍고추를 넣어주면 좋은데 없어서 저는 주황색 피망을 썼어요. 오래 두고 먹을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먼저 무를 썰 건데요. 결을 거슬러서 자르면 힘이 없어요. 결을 살려서 썰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먼저 가로로 토막을 낸 후에 돌려놓고 결 방향으로 썰어주면 됩니다. 아우, 저는 무가 어찌나 단단하던지 잘 안 썰어져가지고 빗나가서 삐뚤어지게 되었네요. 그래도 뭐 상관은 없어요. 조각을 다시 2등분이나 3등분 해주신 후 결에 맞춰서 나박나박 썰어주세요. 야채를 얇고 네모지게 써는 방법을 나박썰기라고 한답니다. 나박나박 썰어서 이 김치가 이름이 나박김치인 거죠. 무는 다 되었고 이번에는 배추예요. 배추는 세로로 적당히 칼집을 낸 후에 무와 비슷한 크기가 되게 잘라줍니다. 한 입에 떠먹기 좋은 크기가 되면 됩니다. 양파도 결을 살려서 가늘게 채를 썰어 주시고요. 마늘도 역시 비슷한 느낌이 나게 편으로 납작납작 썰어 주세요. 생강도 역시 납작하게 썰어 주시는데요. 만약에 먹다가 생강 씹히는 게 싫으시다면 큼직하게 썰었다가 다 익은 후에 건져내셔도 좋아요. 쪽파는 약간 길쭉하게 썰어주는 게 더 예쁜데요. 저는 쪽파가 크게 씹히는 맛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잘게 썰어서 넣는 편이에요. 자, 웬만큼 되었죠? 저는 피망을 넣었지만 고추도 넣어주시고요. 배를 넣어주시면 맛있는 것은 다 들어간 셈 치겠습니다. 외국에 살아서 한국 배가 없으면 서양 배를 넣어도 됩니다. 배도 무와 같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대충 이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벌써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 고춧가루 약간만 살살 뿌립니다. 빨갛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면 더 넣어도 됩니다. 저희는 딱 이만큼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소금도 크게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이제 통째 들고 까불어 주세요. 숟가락으로 저어도 되지만 상처가 나고 풋내가 날 수도 있으니 이렇게 까불면 좋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처럼 힘없는 사람도 쉽게 된답니다. 이렇게 까불어주면 아래쪽에 썰어 놓은 것이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자신이 없다면 그냥 손으로 빠르게 뒤섞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되었어요. 이렇게 고추물과 소금 간이 배도록 잠시 한 10분 정도 방치하셨다가 물을 부어주세요. 생수 부어주시거나 정수기에 받은 물 부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간을 봅니다. 맛이 어떤가요? 딱 맞았다 싶을 때 그때 소금을 한 번 더 넣어주세요. 김치는 익으면서 싱거워지기 때문에 지금 딱 맞으면 나중에 맛없고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금을 넣고 간을 볼 때 너무 급하게 간을 보지 마시고요. 소금을 충분히 녹여주세요. 때로는 소금이 다 녹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간을 보고 싱겁다고 소금을 막 더 넣으면 많이 짜질 수도 있거든요. 자, 다 되었습니다. 이제 김치통에 넣을 거예요. 귀찮으면 사실 김치통에 바로 만드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때 주말에 남편 큰딸네 집에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에 하나 따로 더 담으려다 보니 큰 볼에 넉넉히 만들게 됐죠. 진짜 쉽죠? 날씨에 따라서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뒀다가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됩니다. 더운 여름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시원한 국수 말아 먹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맛집에서 사 먹는 평양냉면 같이 하시려면 육수를 따로 내셔야 해요. 이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밑에 적어둘게요. 정통으로 육수를 내려면 소고기 홍두깨나 양지 그리고 꿩발이 들어가야 해요. 하지만 꿩발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닭발을 넣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살 좀 붙은 닭뼈를 넣어도 좋아요. 지난달 남편 큰딸 생일 때 냉면을 했는데요. 그때는 소고기는 빼고 닭만 했어요. 큰딸이 붉은 고기를 안 먹거든요. 마침 치킨 요리도 하기로 되어 있어서 닭 허벅지 사다가 살은 발라서 바베큐용으로 재고 뼈는 국물용으로 사용하니 딱 좋더라고요. 원래 고기를 먼저 끓여 건져내고 거기에 다시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서 우리는 게 정석이에요. 평소 야채를 손질하면서 남은 거 있으면 얼려뒀다가 사용해도 좋습니다. 충분히 끓였으면 이제 건더기를 다 건져내고요. 국간장으로 간해서 한 번만 더 끓여주세요. 그리고 차갑게 식혀서 위에 뜬 기름을 완전히 걷어내야 돼요. 차갑게 먹으니 기름기가 있으면 입에 다 끼고 기분 나쁘겠죠? 이렇게 해서 소분해서 얼려두면 냉면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나박김치나 동치미 국물 섞어서 국수 말아 먹으면 됩니다. 이거는 장식용 무절임이에요. 번거로우니 손님 초대 아닐 때에는 그냥 나박김치에 있는 건더기 같이 담아서 먹는 게 편하죠. 그래도 레시피는 아래 적어둘게요. 큰딸 생일 때 마지막 입가심으로 먹은 냉면이에요. 이렇게 배도 썰고 고기도 얹고 무절임이랑 달걀까지 담아서 내면 예쁘죠. 하지만 더운 날 집에서 약식으로 먹을 때는 좀 더 쉽고 간단하게 하자고요. 그럼 국수 삶으러 갈까요? 냉면의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달걀을 빼먹을 수 없는데요. 달걀 따로, 국수 따로 삶기 귀찮으니까 저는 늘 한 번에 해결합니다. 달걀을 먼저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찬물을 담아서 끓입니다. 물이 끓는 동안 국수를 준비할게요. 냉면은 역시 메밀국수가 제맛이지만 밀가루를 못 먹는 저희 남편을 위한 100% 메밀국수는 구하기 힘들고 비싸요. 그나마 이 상표가 제일 만만한데 그래서 없는 날에는 그냥 쌀소면을 끓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샘표 쌀소면 애용자인데요. 요새는 현미 쌀소면도 나왔네요.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국수는 원래 100g이 1인분이지만 저희는 한 70g 정도 먹어요. 국수 봉지를 이렇게 옆을 따서 열며주면 사용이 간편하다는 거 아시죠? 달걀 삶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국수를 넣고 5분간 삶아줍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국수를 들어주면 찬바람을 맞아서 국수가 더 쫄깃해져요. 아니면 끓어서 넘치려고 할 때 찬물을 확 부어줘도 좋죠. 냉동해놨던 육수 전날 먹고 남은 거 오늘 마저 먹을 거예요. 그릇에 미리 담아 놓을까요? 5분간 끓인 국수는 이제 달걀과 함께 쏟아내고 찬물에 씻어줍니다. 일단 국수 먼저 씻어서 체에 받쳐두고요. 이렇게 젖었을 때 분량도 미리 나눠두면 편합니다. 달걀은 찬물에 넣어서 껍질을 먼저 살짝 두드려 깨주세요. 그러면 금이 간 부분으로 찬물이 들어가서
껍질이 들뜨게 되고 더 쉽게 까집니다. 이렇게 삶은 달걀이 얼마나 잘 익었는지 보여드릴까요? 달걀이 너무 익으면 가장자리가 푸르게 되고 냄새도 안 좋잖아요. 이건 딱 적당하게 익었죠? 마침 마당에서 딴 오이가 있으니 채 썰어서 같이 넣어줄게요. 채 썰을 때 이렇게 사선으로 먼저 납작하게 썰은 다음 가늘게 채를 썰어주면 양 끝에 초록색이 보여서 더 예뻐요. 이제 나박김치 국물을 담아줍니다. 건더기도 같이 넣어주세요. 저는 이미 육수에 국간장 간을 넉넉히 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간을 봐주세요. 약간 짭짤해야 국수가 들어갔을 때 싱겁지 않아요. 레몬즙과 식초를 넣어주고요. 취향에 따라 겨자도 추가할 수 있겠죠. 달걀도 넣어주고 아까 썰어놓은 오이까지 넣으면 완성입니다. 이제 들고 나가서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 이날은 호박꽃 튀김도 곁들였어요. 호박꽃 튀김은 지난번 영상에 담았으니까 거기서 보세요. 오늘은 함께 나박김치와 냉면을 만들어 봤어요. 영상에 자세한 레시피를 모두 남기기는 어려워서 밑에 글과 링크를 남길게요. 말로 설명하다 보면 복잡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해보면 진짜 쉬워요. 매일 냉면을 부르는 여름은 언제 끝날까요? 하지만 저는 여름이 좋아요. 밴쿠버의 여름은 그늘 밑으로 가면 선선하거든요. 이렇게 자연의 바람을 맞으며 냉면을 먹는 사치, 아직 좀 더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한 여름날 되세요.